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순으로 주요 내용을 발표하시고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남기 부총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하여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 실소유자 보호, 투기 근절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했던 부동산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 공급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 시장 상황, 부동산 정책 진행 현황, 그리고 향후 부동산 정책의 향방 및 정부 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후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설명드린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 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 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 9천 호, 서울 7만 4천 호였던 데 비하여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 호, 8만 3천 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 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수도권 3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의 세대수가 금년 1월부터 5월간에는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 요인 작동입니다. 주택 가격 전망 CSI 등 관련 심리 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는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 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하여 편법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하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하여 향후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
주요 관련 지표가 보여주는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 사례와 국내의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9%에서 18%까지의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의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리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주택 가격의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국내 기관들뿐만 아니라 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7월 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의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의 확대, 그리고 대출 등 수요 관리와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첫째, 주택 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 내지 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소유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의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상시, 연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 방안도 투기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 핵심 대책 과제들은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 조직 개편안도 8월 중에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께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홍남기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 들으셨습니다. 변진석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국민 담화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브리핑이요. 그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주에 현재 부동산 상황 종합 정리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겠다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겁니다. 어떤 새로운 대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 기존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4월 이후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올라가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 원인, 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지는 않았습니다. 공급은 예년 수준으로 되고 있다, 충분히 되고 있어서 공급 부족이 원인은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나친 심리 요인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시장 수급과는 별개로 막연한 상승 심리가 형성된 게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주택 공급 일정은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단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는 줬고요. 공급을 차질 없게 하되 또 이미 나와 있는 일정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조금 있다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청약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금 브리핑 계속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 민영주택에도 확대하는 방향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향후 조정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정리를 해줬는데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부총리 이후에 국토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이 또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겠나요? 국토부는 말씀드린 대로 공급 대책 주력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작됐는데요. 많은 물량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사전 청약 범위 늘리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을 좀 줄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경찰은 사전 청약을 할 때 이제 부정 청약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시장 교란 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96명으로 1,900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수현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9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1,823명, 해외 유입이 73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로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생산 차질로 국내 도입이 미뤄졌던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모더나 측이 다음 주부터 백신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어젯밤 정부와 모더나 측이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접종 계획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현재까지 누적 1,790만여 명으로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34.9%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697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 완료 비율은 13.6%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석 달 만인데요. 대책은 없는지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전체 확진자 10명 중 6명꼴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변이 사례 1,400여 건 중 델타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가 모든 나라에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델타가 우세 변이형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4월 델타형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이전 우세종이던 알파형보다 전파력이 1.6배 강한 데다 감염됐을 때 입원 위험률도 2.2배 정도 높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면 확진자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사회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다수를 자택근무로 돌린다든가 외출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형태까지 가는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미쳐지는 영향이 너무 큰 거죠. 확진자가 늘고 있는 40, 50대에서 중환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유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지금의 단계를 유지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시간을 벌어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방역당국은 결국 변이 대응도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라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중국 증시 불확실성에 따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79포인트 상승한 3,236.32에 코스닥은 0.82포인트 내린 1,045.7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중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반면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전일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맥스트는 코스닥 시장 상장 이후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나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54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독일에선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창궐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수 지역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인프라 시설도 초토화됐습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위생 관리가 되지 않는 가운데 쓰레기는 쌓여가고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쥐가 들끓고 있습니다. 유독 성분과 화학물질, 난방류 등도 유출돼 토양과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가 최선이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복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서 직격탄을 맞은 이재민도 피해를 덜 입은 주민들도 두 팔 걷고 복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Wir werden es schaffen. Und wir werden es schaffen. Und wir alle werden es schaffen. Wir gehen nicht unter. Wir enden nicht im Schlamm. Wir stehen wieder auf. Man hat uns niedergeschlagen. Aber wir kommen wieder. 정부에서 마련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보내온 구호물자는 시리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은 비록 더디지만 독일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재난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 허난성에서도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정저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심을 마비시켰던 물은 이제 빠진 상태. 아직까지 도심은 진흙 범벅입니다. 군경 2만 명은 진흙투성 도심 정리에 나섰습니다. 如果5辆装备展开，人员全部投入进去的话，每天的作业量能达到普通道路的10公里。 급한 대로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은 가능해졌지만 급수와 전력 공급은 아직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한창입니다. 통신 사정도 좋지 않아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가장 기본적인 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 복구가 생명선을 지키는 길이라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후베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등에서는 통신 전문가까지 파견해 복구 작업에 가세했습니다. 但是因为高庙桥断了，人一直进不来。然后呢，在昨天高庙这个新桥修好了之后，然后我们人才能进入。一大早就安排人过来。 열악한 현지 상황에다 코로나 방역과 식중독 예방 그리고 유례없는 폭염까지 맞물리면서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4시간 의사들의 방문 진료를 주선하는 벤처기업 대표며 의사인 키쿠치 씨. 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던 날 저녁 이 회사에는 천여 건의 왕진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50여 명이 분담해 왕진했습니다. 키쿠치 씨도 그날 밤 10시 남편과 아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이 부부는 여름나지만 폐렴 가능성이 낮아 계속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밤 11시 30분 인근의 40대 남성을 방문했습니다. 진찰 결과 폐렴 위험이 있어 서둘러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に関しても感染している人が目立ってきたっていうところはデルタ株の感染力の強さな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いるところです. 전문가들은 비록 올림픽은 진행되고 있지만 들뜨지 말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동쪽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오랜 세월 자연이 빚어놓은 진귀한 풍광과 희귀 동식물들의 보고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3년째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이곳 남부 지역은 지금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농업이 불가능해져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은 더는 견딜 힘도 없어 보입니다. We were really helpless, like skeletons. We couldn't even walk anymore. 지역의 기근이 심해지면서 약탈, 강도 사건도 기승을 부려 8자녀와 어머니가 사는 이 집은 그나마 남아있던 식량, 옷까지 이불 등도 모두 잃게 됐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나무 뿌리, 심지어 신발 가죽을 끓여 먹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Throw this away. Once it's boiled, we'll eat it straight away because we're so hungry.
UN 세계 식량 계획 WFP는 현재 마다가스카르 주민 14,000명 이상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재앙 상태에 놓여 있고 기아로 인한 지역의 사망자 수가 최소 34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마다가스카르 정부 당국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어제 남북 간 통신선이 복원됐는데요. 북미 관계를 둘러싼 기대감도 느껴집니다. 미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정책조정관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Have you heard the reconnect the line? We're supportive of dialogue and communication with the North. 캠벨 조정관은 남북 간 통신선 복원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해온 만큼 남북 간 대화 재개 정보를 사전에 긴밀히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도 브리핑에서 남북 간 통신선 복원을 환영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긍정적인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를 두 번째 순방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답변으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 겁니다. We've been pretty clear about our desire to see relations improve. Again,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re open to dialogue. 남북 간 통신선 재개가 북미 간 대화 재개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과거에도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만큼 이번에도 북한이 전략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3%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인 건데요. 수출 회복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4.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인 겁니다. IMF 전망은 우리 정부의 전망보다 좋고 주요 기관 전망 중에서도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전망치를 높인 이유로는 수출 등이 이끌고 있는 경제회복세가 꼽힙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3천억 달러를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민간 소비도 2009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IMF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이번 달 둘째 주까지의 상황을 이번 전망에 반영했는데 전망치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도 4월 전망보다 0.6%포인트 높인 3.4%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수정 전망이 나온 30개 나라 가운데 올해와 내년 전망치가 모두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 나라입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오르면서 국가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일반 정부 부채 전망도 1.3%포인트 개선됐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6%로 전망하며 4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핵심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재산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따져 피해에게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단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 등 악의를 가진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정정 보도에 대한 규정도 강화돼 신문 지면 위치나 크기, 방송 분량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을 보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고를 가하거나 무슨 징벌을 가하는데 목적이 꼭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언론 중재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구제하는 데 더 목적을 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안 소위 회의 내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법이고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표결에서 수적으로 민주당에 밀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선배를 먹인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이 친청 거하게 범죄 추적 보도, 친청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중재법은 문체위 본회의와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8월 말 문체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기 전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부터 밤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내륙과 전라도 내륙, 경상도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거의 전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끈하게 데워지기 때문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낮 동안 강원 남부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나와 있는데요. 소나기가 지나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까지 치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서울 등 대도시와 해안가, 제주도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6도, 청주와 대전이 35도, 전주와 광주가 34도, 대구 역시 34도가 되겠고요. 강릉과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대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도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이어서 동해안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은 전북 동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모레는 제주도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최고 기온이 35도로 오르내리는 폭염과 함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